일단 이 게임은 전형적인 왕도 판타지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어레인과 친구 2명이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별 모양에 맞춰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서로 적대 관계로서 유저에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인지되도록. 안녕하세요, 그림현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돼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 유니콘 오버로드의 표지 일러스트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오딘 스피어, 드래곤즈 크라운 등으로 유명한 바닐라웨어와 아틀라스라는 일본의 게임 개발사에서 제작한 게임인데요. 요즘 SRPG가 흔치 않은데 상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러스트를 좀 찾아보니까 가려용 이미지하고 세로용 이미지 몇 가지가 나오긴 하던데 표지 일러스트로 이 세로용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로 분석할게요. 일단 이 게임은 전형적인 왕도 판타지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여왕인 어머니 엘레니아가 통치하던 코르니아라는 나라에서 장군이었던 발모어가 딱 봐도 캐릭터 디자인이 악당으로 보이죠. 여튼 반란을 일으켜서 어머니를 죽이고 페브리스 대륙의 5개 나라를 전부 무력으로 제압해서 스스로 발레리우스 황제가 되는데요. 이때 여왕 엘레니아가 주인공 어레인을 여기 조셉이라는 기사에게 맡겨서 작은 섬으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어레인이 성장한 뒤에 다시 나라를 되찾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 자체가 좀 밝고 유쾌하다기보다는 무겁고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표지 아트웍 전반에 걸쳐서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캐릭터 디자인은 일반적인 J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큰 차이는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무거운 세계관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보니 일러스트의 색감이 물 빠진 듯한 저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게임의 내용과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들인 오딘 스피어, 드래곤즈 크라운보다는 확실히 채도와 콘트라스트가 많이 낮게 작업되어 있죠. 바닐라웨어에서 만들던 기존 작들과 비슷한 판타지 세계관의 게임이지만 아트웍에서 약간 차별화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게 이 아트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면 여기 이 로고 디자인인데요. 일러스트 전체적으로 저채도의 대비값이 높지 않다 보니까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로고 역시 유니콘 오버로드라는 글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금색 왕관과 유니콘, 엮인 링 2개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U자와 O자는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유심히 계속 보지 않으면 U자와 O자로 파악하기 힘들고 엮인 링 2개 역시 처음 보면 링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글자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에 확 띄는 NIC, RN, VRL, RD 이런 영문자만 눈에 들어와서 특정 단어, 즉 유니콘 오버로드로 인식이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고만 따로 떼서 검은 바탕에 올려놓고 보니 이제야 좀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데요. 유니콘과 공주 또는 여왕의 실루엣 모양인 U자도 더 눈에 잘 띄고 왕관의 O자와 함께 오버로드 같은 나머지 단어도 좀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뒤쪽 악당 갈레리우스하고 그 부하들 쪽 진영의 캐릭터들 밝기 밸류를 좀 낮췄다면 로고가 더 잘 인식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로고를 염두에 두고 그려진 이미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고 때문에 갈레리우스의 갑주 부분이 많이 가려지는데 여기 이 크롭된 이미지에서는 갈레리우스가 부하 진영을 감싸 안듯이 그려져서 위치가 딱 알맞게 잡혀 있는데요. 이쪽 로고가 배치된 이미지를 보면 로고를 갈레리우스가 팔 벌리고 있는 그 부분에 딱 끼워 올려둬서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넣어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로고를 염두에 두고 그려진 이미지가 아니고 이쪽이 원본이고 로고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기본적인 이미지 구성에 대한 내용은 이쯤 하고 여러 흐름선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채도의 밝기 밸류가 워낙 편차가 약해서 흐름선이 눈에 좀 덜 들어오는데요. 우선 먼저 큰 흐름선을 찾아보면 여기 어레인과 친구 2명이 삼각형 구도로 중심에 딱 배치되어 있는데 얼굴만 놓고 보면 삼각형으로 볼 수 있지만 바디까지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마름모꼴이 그려집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게 이 3명의 캐릭터의 콘트라스트가 더 높아서 앞으로 더 튀어나오게 그려졌으면 흐름선이 더 눈에 잘 띄어서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일러스트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얼굴로 삼각형 구도가 형성되어서 집중이 되는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마름모꼴로 흐름이 변경되어 버리는데 이 마름모꼴 중심부에 특징 있는 디자인 요소도 없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심심하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일러스트에는 이 캐릭터 3인방을 중심으로 뒤쪽에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매우 복잡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쉬어가는 영역으로 이 중심부 마름모꼴 영역을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하면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어디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겠고 주제가 뭔지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눈에 띄는 특징적인 흐름선이 명확해지는데요. 별 모양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별 모양을 그리는 흐름선이 있는데 보이시죠? 아마도 일러스트 작가님께서는 처음부터 별 모양을 기준으로 각 캐릭터들의 자세나 동세를 잡아서 표현하려고 하신 것 같네요. 여기 어레인을 보면 검을 들고 어정쩡하게 자신감 없게 서 있는데요. 보통 검을 이렇게 들지 않고 앞으로 쭉 뻗는 자세가 일반적인데 이런 자세로 검을 쥐고 있게 그린 이유는 별 모양으로 흐름선이 그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렉스하고 클로에도 별 모양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자세를 취하도록 의도하고 그리신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 놓으니까 더 명확하게 인지되시죠? 아마도 작가님께서는 이 일러스트를 보는 분들이 이렇게 1번에서 쭉쭉쭉, 2번에서 쭉쭉쭉, 3번에서 쭉, 4번에서 쭉, 5번에서 쭉쭉쭉 이렇게 별 모양에 맞춰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보게끔 유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로고 쪽도 잘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 실루엣으로만 인지되실 수 있는데 사실 작은 별 모양으로 흐름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네요. 뭐 사실 이 일러스트는 흐름선을 그어보면 정말 많은 다각형이 나옵니다. 여기 로고 쪽에는 삼각형 라인, 오각형 라인, 크로스 라인이 겹쳐져 있고 그 하단부에 그룹이 나눠진 진영에도 이렇게 다양한 선들이 겹쳐져 그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쪽 악당 그룹과 아래쪽 주인공의 두 그룹이 서로 적대 관계로서 유저에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인지되도록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라는 거겠죠.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일러스트를 분석하는데 시야를 넓혀주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